환자를 형사화한 인형에 침을 놔서 원격으로 병이 치유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조선시대에 나올 법한 믿기지 않는 불법 시술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원격 기치료방을 운영하며 일명 아바타 침수를 해왔던 김모 씨가 구속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침을 맞은 후에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불법 침 시술로 아내를 잃으신 남편분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요. 의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 남편분의 목소리 듣습니다.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명 아바타 침수를 받고 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돌아가기 전에 아바타 침수를 받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신 후 저희 딸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배에 20cm 정도 되는 장침을 몇 군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딸이 엄마 배를 보니 한 10군데 정도의 어떤 침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더군요. 예. 그래서 전혀 사망하는 순간에도 모르셨던 건데 사고 당일날 상태가 어떠셨던 거예요? 받기 전에 아주 좋았어요. 당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항상 그 현관문 앞에 나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라면서 인사도 하고 잘 되는 하루가 되자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저녁에 밤에 오니까 갑자기 부인이 하루 만에 그렇게 돌변을 해야 돼 있으니까 저 역시 망연자실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신 후에 부인께서 대구까지 직접 출장까지 온 불법 시술사에게 침을 맞으셨던 건데 그 후로 부인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그날 밤 12시경에 배에 손을 대면서 앓는 소리를 하길래요, 제 부인이. 예, 아프다. 제가 그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요. 예. 저희 처형이 와서 아마 제 생각인데요. 애당초에 침을 맞았는 그곳으로 아마 갔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처형을 통해서 들으니까 거기서 뭐 온열 치료하고 이렇게 좀 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침을 맞았던 곳으로 가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2월 7일 밤 12시에 그렇게 이제 배가 너무 아팠다. 그렇게 이제 사모님은 말씀하셨던 건데, 그럼 그 후에 얼마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3일 됐습니다. 아, 3일 만에. 네네.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사모님이 유방암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요. 유방암은 조금 앓고 있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한 10여 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게 반드시 이번 침술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 이번 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 불법 시술이었는데 시술 비용은 얼마나 들었던 건가요? 예, 엄마가 사용하는 통장을 보니까, 은행 통장을 보니까, 1월 13일 날 100만 원, 1월 26일 날 2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럼 한 약 120만 원 정도가 시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근데 해당 카페를 들어가 보셨다고요? 인터넷? 그 아바타란 그 인형을 놓고 막 같은 그 침을 꼽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시대에 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같이 그런 쪽으로 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 카페 내용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카페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런 충격적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32살 된 아들하고 29살 된 딸이 있는데 얘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고 저 또한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게 힘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 가정을 한순간에 그냥... 예, 맞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완전히 살인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정말로 엄하고 큰 벌로 다스려가지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 진실이 꼭 밝혀져서요. 이 불법 시술업자들 엄벌이 처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 유족분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배 밑쪽에 길이 15cm 정도의 대침을 한 10군데 정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을 놨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무자격자들이 시술할 경우에는 그 감염 관리라는 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무자격자의 침 시술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일회용 침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복강 내 장기에 대한 감염 등이 발생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 복막염 등이 이제 후에 발견되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응급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진단 치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이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렇게 위험할 수 있고 3일 만에 죽을 수 있으니까 네네. 꼭 자격 있는 한의사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네네. 침을 맞아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렇게 이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침을 놓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뭐 접고런이나 뭐 지하원, 뭐 안마원 이런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정말 가정집에서 예. 시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보고받은 다른 허무맹랑한 불법 시술 기법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가정집에서 뭐 봉침을 시술한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봉침 시술을 하다가 사망 사례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좀 황당했던 경우는 이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영아에게 뭐 척추를 바로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항을 과도하게 해서 영아가 또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아, 영아에게 사실, 부항을 떠요? 네, 아. 그런 시술도 있었고요. 뭐 사실 불법 침 시술 사례는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바타 침술이다. 그래갖고 이제 인형에 네네. 침을 놓으면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방법인데 이제 피해자의 남편 말씀은 뭐 사이비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지금 밥을 먹는다고 아나운서님이 배가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환자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직접 시술을 한 것 같은데 예. 이런 분들을 특히 무자격자들의 특징이 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 강한 자극 그리고 환자들에게 맹신을 이끌어내는 단어들 이것만 하면 낫는다. 이것만 아하. 하면 뭐 완치시켜준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반드시 의료기관인지 한의원인지 한방병원인지 확인을 하시고 침 시술을 받는 것이 좋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맹신을 이끄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위험한 것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이제 피해를 입히지만 또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인지 한의원인지 한방병원인지 확인을 하시고 침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무조건 네네. 뭐 치료 사례가 있더라도 의심을 해라. 절대 하지 마시라. 네, 치료 사례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였습니다.